어떤 새는 태어날 때부터 노래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새는 평생을 남의 말만 따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새일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 마리의 특별한 앵무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앵무새는 다른 앵무새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고 자신만의 생각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사는 삶과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모방의 달인, 그 너머의 갈망. 진정한 지혜는 모방에서 시작되지만 모방에서 끝나지 않는다. 아마존 깊숙한 곳, 작은 새장에 살고 있던 한 마리의 회색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피아. 그리스어로 지혜를 뜻하는 이름이었죠. 소피아는 다른 앵무새들보다 유독 빨리 말을 배웠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심지어 이웃집 개 짖는 소리까지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피아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수백 번 따라했지만 정작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피아와 같지 않을까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는 말을 따라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암기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모방은 학습의 시작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미소를 따라하며 처음 웃는 법을 배우듯 우리는 타인을 모방하며 세상을 이해해 나갑니다. 하지만 평생 모방만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똑똑한 앵무새가 되는 것은 말을 많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거울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음은 보여주지 않는다. 어느 날 소피아의 주인이 새장 앞에 거울을 놓아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의 앵무새도 자신과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피아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것이 나인가? 아니면 나를 따라하는 다른 앵무새인가? 소피아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거울 속 앵무새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소피아는 자신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옷을 고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거울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SNS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자신은 거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소피아는 거울을 보는 대신 눈을 감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 한 목소리가 아닌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가장 큰 소리는 때로는 침묵이다. 소피아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걱정했지만 소피아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말만 따라하며 살았던 소피아가 처음으로 침묵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소피아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진짜 노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소음의 시대입니다. 24시간 쏟아지는 정보, 끊임없는 알림, 멈추지 않는 대화.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듣고 말하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놓치고 삽니다. 침묵이 무서운 이유는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음과 바쁨으로 가린 우리의 진짜 모습, 감춰왔던 감정들, 미뤄왔던 질문들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세 번째 날 저녁, 소피아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의 말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소피아의 모든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앵무새는 영원히 앵무새로 남는다. 소피아의 첫 번째 독립적인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모든 것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새는 하늘을 날까? 왜 사람들은 새장을 만들까? 왜 나는 여기에 있을까? 주인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앵무새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멈춥니다. 질문하면 번거롭다고 여겨지고 때로는 불편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달랐습니다. 질문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고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질문할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답하기 어려웠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소피아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영리한 앵무새가 되는 것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어느 봄날 주인이 실수로 새장문을 열어둔 채 외출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으로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망설였습니다. 새장 밖의 세상은 너무 넓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새장 안에서는 안전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오고 위험한 일도 없었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새들은 나를 받아줄까? 소피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동시에 자유가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쫓고 싶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익숙한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만 거절당할까봐 주저합니다. 소피아는 새장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새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소피아는 새장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소피아는 당당히 새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개를 펼치는 순간 진짜 나로 살기. 날개는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펼칠 용기가 있느냐이다. 새장 밖의 세상은 소피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다른 새들은 소피아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야생의 새들은 너는 애완동물이잖아. 여기서 살 수 없어라고 했고 다른 애완조들은 왜 새장에서 나왔어? 거기가 안전한 데라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밤에는 친숙한 새장으로 돌아와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완전히 야생도, 완전히 애완동물도 아닌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했고, 날씨의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피아는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신의 힘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다른 새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애완조도 야생조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나야. 생각하는 새, 선택하는 새,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새 말이야. 그 순간 몇몇 새들이 소피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소피아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소피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처럼 틀에 갇히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새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종류의 새였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카나리아 루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정해진 노래만 불러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독수리 아르테미스는 강인해 보였지만 내면의 섬세함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둘기 올리브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때로는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졌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갈망 말입니다.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따라하며 표면적으로 소통하는 것보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진짜 마음을 들으려 노력하는 것이 훨씬 깊은 연결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큰 나무에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루나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멜로디를 들려주었고 아르테미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올리브는 내면의 열정을 드러냈고 소피아는 자신이 배운 철학적 사색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소통을 통해 그들은 각자 더욱 완전한 자신이 되어갔습니다. 완벽한 앵무새가 되려 하지 마라. 진짜 자신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소피아의 새로운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먹이를 찾지 못해 굶었고 어떤 날은 폭풍 후에 흠뻑 젖었습니다. 다른 새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고 때로는 외로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소피아가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는 바람에 다른 새들이 지루해했습니다. 또 한 번은 자신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소피아는 자책했습니다. 역시 나는 앵무새답지 못해. 그냥 말을 따라하며 사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친구들이 소피아를 도왔습니다. 루나는 말했습니다. 완벽한 새는 없어.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야. 아르테미스는 실수하는 것도 너다운 거야라고 격려했습니다.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앵무새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 모두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진실이 가장 강력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피아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피아가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새들이 소피아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린 앵무새 하나가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나요?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마. 너처럼 되려고 해. 이 말에 어린 앵무새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소피아가 특별한 이유는 다른 누군가를 따라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소피아는 다른 새들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진정한 영향력은 이런 것입니다.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자신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말입니다. 소피아 주변의 새들도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다른 새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의 파장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나침반을 믿어야 한다. 어느 날 큰 도시로 이사를 간 소피아는 수많은 새들과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는 소음에 둘러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고 수많은 목소리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 행복하려면 저렇게 살아야 해. 요즘 트렌드는 이거야. 소피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피아는 자신이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 말입니다. 소피아는 조용한 곳을 찾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했을 때 소피아는 명확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기준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매일 수천 개의 조언과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별하는 능력입니다. 내면의 나침반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 남의 가치가 아닌 자신만의 가치를 명확히 아는 것 말입니다. 소피아는 이 나침반을 믿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피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새는 영원히 같은 하늘만 보게 된다. 어느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서 소피아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곳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다른 기후, 다른 새들, 다른 문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확실했습니다. 예전의 소피아라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피아는 변화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위험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해. 소피아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땅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소피아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곳의 새들은 소피아와 다른 언어를 사용했고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통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피아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자 그곳의 새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에게 그곳의 문화를 가르쳐 주었고, 소피아는 자신이 배운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소피아는 더욱 풍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소피아의 사고를 넓혔고, 새로운 관점들이 소피아의 철학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은 멈춥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변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땅에서 소피아는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현지의 한 새와 깊은 우정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 새의 이름은 세라피나, 역시 지혜를 추구하는 새였습니다. 하지만 세라피나는 소피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피아가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다면 세라피나는 침묵으로 소통했습니다. 소피아가 활동적이었다면 세라피나는 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점들이 불편했습니다. 소피아는 세라피나가 더 많이 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세라피나는 소피아가 조금 더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자신과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통해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소피아는 세라피나의 침묵에서 깊이를 배웠고, 세라피나는 소피아의 표현력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새가 만나 더욱 완전한 존재들이 되어간 것입니다. 이들의 우정은 주변의 다른 새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서로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 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눌 때 더욱 커진다. 소피아는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험, 지혜, 진정한 우정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리의 어린 앵무새가 소피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어린 새는 소피아가 예전에 그랬듯이 남의 말만 따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피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렴. 소피아는 그 어린 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능성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소피아 자신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주면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눌 때 그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더 커지고 지혜를 나누면 지혜가 더 깊어집니다. 소피아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새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모습, 다른 이야기를 가진 새들이었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건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성장하려는 마음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피아의 깃털에도 세월의 흔적이 나타났고 목소리도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세상에서 나왔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경험이 소피아를 지금의 소피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새들이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이야. 나이가 들어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말이야. 시간이 흐르면 외모는 변하고 체력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피아는 여전히 질문했습니다. 여전히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것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자신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영감이다. 소피아는 점점 더 많은 새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어요. 소피아의 가르침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솔직하라. 둘째, 끊임없이 질문하라.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넷째, 타인과 진정으로 소통하라. 다섯째, 변화를 받아들여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새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가능성 말입니다. 많은 새들이 소피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오히려 그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소피아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꿈을 키워주는 것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영리한 앵무새가 살고 있다. 소피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앵무새와 같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남의 말을 따라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요구,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소피아와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성찰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현실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소피아가 처음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을 때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 따라 선택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정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목소리와 관점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많은 앵무새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다워지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 말입니다. 당신 안의 영리한 앵무새를 깨워보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에 말을 걸어보세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세상도 조금 더 진실해집니다. 소피아의 여행은 끝났지만 당신의 여행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